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도덕 기출문제 해설을 맡은 김석 선생입니다. 저와 함께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보실 텐데,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보다는 시험을 보실 분들이 좀 많죠. 이 강의를 듣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험이 직전에 보시는 분들은 더 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뚫은 1번. 기억에서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예요. 네, 도덕적인 삶으로 안내하는 마음의 명령. 어길 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거 양심이죠, 양심. 네, 양심이죠.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양심. 그 다음에 네, 이거는 뭐 딱히 따로 설명할 게 없네요. 자, 2번. 다음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삶의 자세. 청소 시간에 친구와 싸웠다. 나를 놀렸다고 오해해서 생긴 일이다. 여기 친구의 말을 경청했더라면, 그렇죠? 사과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일기장에서 뭘 하고 있나요?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피드백해보고 있죠. 다시 생각해보고 있죠. 그러니까 네, 해당하는 말은 성찰하는 삶이죠. 보통 이 성찰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미지로 생각하면 하얀 눈밭에서 내가 이렇게 쫙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성찰은. 내가 걸어간 다음에 이렇게 걸어간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은 내가 걸어온 지나간 자국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내가 잘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는 거죠. 성찰이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보통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찰이란 말은 자기 반성이라는 의미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넘어갑시다. 3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상부상조의 전통. 노동력이 부족할 때 이웃 사람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일대일 노동 교환 방식. 우리가 보통 이거 품앗이라 그러죠. 네, 개는 이제 돈 모으는 거고, 거기 옆에 해설지 보면은 개나 나머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약은 향촌 자치 규약을 얘기하는 거고, 둘에는 말 그대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기로 한 조직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4번이요. 바람직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람직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예,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으므로 관심을 두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가족이 서로 관심을 두지 않으면 가족이 가족만도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죠. 네, 이게 답이 4번입니다. 네, 4번입니다. 자, 오케이, 넘어갑시다. 5번. 자,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거. 의미, 자신의 도덕적 결정과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 그래서 구성 요소로는 공감, 도덕적 민감성, 해결력을 예측하는. 이거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이건 도덕적 상상력을 얘기하는 건데, 도덕적 해이는 그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의무를 안 하는 거죠. 자신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 거. 예, 도덕적인 해이.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라고 사람들한테 부탁을 받았는데 안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CEO가 회사 경영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회사 경영은 저리 가라 하고 자기 성과가 자기 뭐 연봉 잔치만 한다. 이런 게 이제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죠. 도덕적 강제력. 이거는 이제 뭐 벤담이나 니부어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도덕적 외적 강제력, 내적 강제력 얘기하는 거고, 도덕적 불감증?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6번.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올바른 태도. 우리는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이런 올바른 태도를 당연하겠지만, 네, 답은 2번쯤 되겠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올바른 태도는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런 거를 문화 상대주의 그러거든요. 열등성만 강조하거나 다른 문화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다든가 자기 문화에 대해서만 우월감을 갖는다. 보통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알맞은 덕목은
네, 가에 들어갈 알맞은 덕목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발성, 무대가성 이런 게 봉사죠, 봉사. 대가를 받으면 그게 봉사가 아니죠. 대가를 받으면 노동이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뭐 야학 같은 데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 그러고 돈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노동이죠. 근데 제가 무료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은 그런 건 봉사죠. 자발성이고 무대가성으로. 네. 환경 친화적인 삶을 실천하는 올바른 자세. 자, 8번을 보실까요? 환경 친화적인 삶을 실천하는 올바른 자세는 뭘까요?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되겠죠. 편리한 생활에서 자원을 낭비한다? 그러면 환경의 오염이 심해질 테니까 이러면 안 될 거고요. 물질 중심적인 태도로 생산하고 소비한다. 네, 이것도 아니겠죠. 환경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겠죠. 생태 보호를 위해서 생활 쓰레기를 줄인다. 예, 이런 게 맞는 거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실제로 이런 거를 저기 스타 땡땡 별다방 스타 땡땡 같은 데는 텀블러 갖고 가서 커피 사면은 500원인가 깎아주죠. 네,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제가 아는 동생은 그 뭐지? 플라스틱처럼 생긴 빨대인데 땅에 묻으면 분해되는 빨대, 생 분해되는 빨대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제품으로 이렇게 예판에서 팔더라고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요즘같이 환경을 되게 중요하는 시대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도 꽤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넘어갈까요? 9번입니다. 도덕 추론 과정에서 기억에 들어갈 용어. 도덕 원리, 사실 판단. 자, 여기 봐요. 도덕 원리는 말 그대로 그 도덕적인 원리고, 그 다음에 사실 판단은 실제로 법을 어기는지 아닌지 위한 그러니까 얘는 진위 유무의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덕 원리는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거고, 그래서 무임승차는 이거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도덕 판단. 자아 성찰은 아까 전에 성찰 얘기 말씀드렸었죠? 그런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사이버 10번.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될 덕목이 아닌 거. 예의 지켜야죠. 왜 가끔 저도 이제 뭐 동호회 같은 거 활동을 하는데 가끔 들어가지고 딱 들어오자마자 반말 빡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어떻게 아는 사람도 아니고 뉘신데 초면에 저에게 반말을. 예의 서로 지켜야죠. 그리고 네, 오히려 그런 공간일수록 서로 뭐 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사이버 공간에서도 꼭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꼰대 짓을 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 놈이 어쩌죠 이런 거. 아니 그런 데서 그런 걸 왜 따지나 모르겠어요. 자, 아닌 거. 이거 해약이죠, 해약? 절제해야죠. 사이버 공간에서 절제 못하면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거 게임 같은 거 할 때 요즘에는 이제 유료 게임들이 많거든요. 돈을 써야 되는 게임들. 그러니까 옛날에 모 게임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흔히 말하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5천만 원을 썼다나? 저는 솔직히 아니 뭐 게임을 하다가 10,000원, 20,000원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용돈의 범위에서. 근데 막 5천억 단위를 돈을 쓰면 도대체 와 돈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답은 해악이에요. 해악.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거 옳지 않죠? 11번입니다.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은 일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고 집단 간의 갈등 조성하면 안 되죠. 특권층 이익을 극대화하면 그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뭐 되게 당연한 얘기들이라 네, 넘어갈게요. 12번 도덕적 자아상 확립을 위한 노력으로 적절한 거. 훌륭한 사람의 인격을 본받고자 한다. 자아상이라는 건 자아 정체성이니까 이거 맞는 얘기고 자신의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면 안 되죠.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만 중시한다. 안 되죠. 자신의 모습만 중시하면 나와 다른 생각을 무시하고 독단적 이거 뭐 로빈슨 크루소세요?
세상 혼자 살아? 이렇게 살 수도 있죠.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면은 아마 네 제대로 살기 힘들걸요. 아무도 나를 대접해주거나 대우해주지 않을 테니까. 13번입니다. 윤리적 책임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활용은 뭘까요? 윤리적 책임이라는 건 기술이 갖는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에 인간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 책임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네 당연하겠지만 뭐요? 평화적으로 이용해야죠. 기술 개발해서 끽해갖고 무기 만드는 걸 쓰면 안 되죠. 인류의 공공선에 기여해야 돼요. 그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 고려해야 되고 무분별한 과학재산주의를 강화하면 안 되죠. 네, 이게 틀렸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덕목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아 탐욕이 없는 상태 공직자가 갖춰야 될 올바른 자세는 청렴이죠. 청렴. 나머지는 내용이 다 위선, 부정, 부패 이런 건 다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니까요. 자, 15번 볼까요? 어느 학생의 서술형 평가 답안이래요. 밑줄친 기억에서 니을 중 옳지 않은 거.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되고 2번이 이상하죠. 니은이 그들은 특별함으로 무조건 차별해야 된다. 이건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네, 답이 2번 되겠습니다.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되죠. 요거에서 네, 차별하지 여기 앞에도 틀렸네. 그들은 특별함으로 이것도 빼야지. 자, 그들은 우리와 동일함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되죠. 자, 16번을 볼까요? 폭력에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 네,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가해자를 돕는다고요? 와, 네. 그 다음에 폭력 행위를 방관하고 회피한다. 이거 좋지 않죠. 일단 폭력이 발생하면 폭력 행위를 방관하고 회피하면 내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아요. 네, 주변에 내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럴 수 있는 힘과 뭐 이런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안 된다면 하다못해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지. 그죠? 피해를 당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정말 큰일 날 소리죠. 네, 예를 들면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뭐 제일 안 좋은 논리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성폭행 같은 거나 성추행 같은 걸 당한 사람한테 네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그죠? 아니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문제를 따져야지 왜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따지냐고. 웃긴 얘기죠.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6번이고요. 17번. 자,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덕목을 골라보래요. 상대방의 처한 입장을 고려해서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배려죠. 배려. 여러분, 배려라는 건 남을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움 받는 사람 입장도. 나는 도와준답시고 도와줬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자, 생각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네, 이건 관용이겠죠. 사실은 이해가 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얘는 얘가 틀렸어요. 배려가 편견은 아니죠. 배척도 말도 안 되고. 네, 편견 틀렸죠. 이것도 틀렸네요. 그러니까 답이 둘 다 해당되는 건 1번밖에 없어서 답은 1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18번 문제 볼까요? 남북한 평화 교류의 목적을 보기에서 고른 거. 평화 교류를 하는 목적은 당연하겠지만 뭐를 없애기 위해서요? 신뢰를 형성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뭐 하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긴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남북 간의 신뢰 형성시켜야 되죠. 불평등을 심화시키면 안 되겠죠. 네.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6.25에 의해서 한국전쟁에 의해서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게 벌써 지금 70년째잖아요. 70년째. 좀 위험하죠. 더 길어지면. 답은 니은 리을이니까 3번이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외모지상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네. 이것도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네, 외모지상주의가 뭐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는 기준은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은 얼굴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지능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성을 보는 사람도 있고 많아. 근데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외모 딱 하나만 해놨을 때 일어나는 문제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뭐 하나? 외모 하나. 그러면 있잖아, 무슨 일이 생기냐면 외모를 기준으로 서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외모가 뭐 잘생기고 이뻐 그러면 네, 굉장히 큰 평가를 받는 거죠. 머리가 좋던 성격이 나쁘든 말든 상관없이. 네. 못생기면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이게 외모의 서열 평가예요. 당연히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보실까요? 자, 넘어가죠. 20번입니다. 다음 대화에 담긴 욕구로 가장 적절한 거. 욕구요? 네, 요리사를 연구하는 게 외식 문화를 연구하는 게 내 꿈이니까 요리반에 참여하고 싶대네요. 이거는 네, 외식 문화 내 꿈을 위해서 참여하는 거니까 이건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봐야죠. 안전의 욕구는 뭘까요? 말 그대로 내가 다치지 않고 안전해지려는 욕망이죠. 그러니까 뭐 어디에 되게 위험한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안 가고 싶은 거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런 고소공포증 같은 거 있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막 이제 벌벌 떨고 잘 안 움직이는 거. 그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안전의 욕구가 극대화된 거죠. 이게 몸이 이제 정신을 지배해 버리는 거지. 자, 과시적 욕구는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넘어갈까요? 유교가 행해지는 이상사회로 공동체 전체를 한 가족처럼 여겨서 모든 사람이 보호받는 평화로운 사회. 큰 도가 행해지고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신뢰와 화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남의 재물을 탐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육아에서 대동사회를 얘기합니다. 네. 여기 사실은 이거 하나가 힌트예요. 유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사회. 네. 대동사회의 대표적인. 참고로 부국강병은 이제 법가사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소국가미는 도가에서 불국정토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네,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되는 건 4번밖에 없습니다. 자, 21번이었고요. 22번. 도덕적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거? 자율성이죠. 자율성. 그러니까 책임이 되겠죠. 복종이나 억압은 뭐 아시겠죠. 복종은 내가 누구한테 무조건 이러면은 내 자율적으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억압은 찍어 누르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가 안 돼요? 자율적인 건 안 되죠. 방종은 뭐 하는 거예요? 방종은 너무 프리하게 풀어놓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좋은 건 아닙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3번을 보시죠.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삶.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삶. 네, 이건 진짜 도덕책. 네, 바람직하게 하면 이러면 안 되죠. 순간의 유혹과 쾌락을 선택한다. 예, 이게 그 순간에는 되게 기쁘고 좋을지 몰라도 그거 지나간 다음에는 지독하죠. 네, 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재물에 집착한다. 네,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게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 국가 간 협력하기. 빈곤 국가를 위해서 관심 갖고 후원하기. 질병 예방을 위해 비정부 활동을 여기 이건 틀렸죠. 금지하기. 예를 들면요, 이 비정부 기구 활동 우리가 보통 NGO라고 부르는 비정부 기구 활동 중에는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린피스 같은 데도. 네.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답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 그랬으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자, 25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인권의 특성. 인권은 국적, 인종, 성별, 종교 등에 관계없이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며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그리고 여기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 어느 누구도 절대 침해할 수 없다. 자, 여기 보세요.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불가침성. 그죠? 태어날 때부터 갖는 권리, 보편성. 그 다음에 뭐와 상관없이 필요한 권리고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니까 보편성. 폭력성은 아니죠. 인권은 폭력성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폭력성은 인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큰일 나죠. 네. 내가 뭐 맨날 누군가를 패는 게 인권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졸 그 학력고사 검정고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을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시대에 대해서 이 개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나중에 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